11월의 첫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하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민심은 어떤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이펙 효과 있었는지, 또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난주와는 좀 바꿔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로 본 국민 여론은 아펙 행사 전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고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압도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사건 모두 긍정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토 주말 조사인 여론사 꽃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은 긍정 57, 부정 33으로 지난주에 비해 긍정이 1%포인트 상승했고요. 리얼미터는 긍정 53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 방식은 긍정이 69.1로 4%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7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RS에서도 긍정평가가 3.7포인트 상승을 해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긍부정 격차가 무려 8%포인트나 확대됐습니다. 긍정평가 2위에서 외교가 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3%를 차지했거든요. 에이펙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하는 한국갤럽도 기대되는데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주 주말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기대해 봤었는데 서울께 그래서 좀 속상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평균을 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약 1.9%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 표집이 0.7포인트 정도 약간 늘었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 방식인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지지율 격차가 15%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히려 줄였습니다. 여론사 꽃 전화 면접 방식은 민주당이 54.6, 그래서 2.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격차가 26으로 거의 2배 차이 나네요. ARS 조사인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45.4로 약간 상승하면서 두 당 간의 격차도 0.7포인트 늘었습니다. 여론사 꽃 ARS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2.5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6.1포인트 늘렸습니다. 주말 조사가 포함된 여론사 꽃이 각각 3.7 그리고 6.1포인트 양당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만 주중 조사인 리얼미터는 상승폭이 아주 적었고 한국갤럽은 오히려 정당 지지율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상승할 걸로 예상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자, 아무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이죠. 서울 지역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김남기 박사님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시죠. 표 한번 보시죠. 지금 한국갤럽 서울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비교한 건데요. 10월 셋째 주 민주당 36, 국민의힘 27이었다가 9%. 10월 넷째 주에는 41대 20으로 아주 크게 벌어졌죠. 21%.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31대 32로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한 주 사이에 지금 40일에서 민주당이 31로 10%나 줄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20에서 32로 12포인트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인이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때문이라면 10월 넷째 주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일주일 지나는 그렇죠. 시기니까 이때 오히려 네. 떨어졌어야 맞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지역 아마도 강남 지역의 응답자가 좀 많이 응답해서 나온 결과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표본수가 187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 오차의 범위. 범위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38대 26으로 이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9월달 보수 진보 차이가 2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9대 27이었죠. 그런데 10월 달에는 보수 진보 차이가 6%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 전체 1000명을 조사한 뉴스토마토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ARS 조사고 또 보수 표집이 상당히 많은 그런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울 지역은 보통 전국 정당 지지율에서 3% 정도 격차가 적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저는 이번 서울 조사는 죄송합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어제 이 여론조사 중에서 또 강원도지사 여론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김진태 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원지사 선거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예, 강원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2,019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2.2%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인데요. 이 결과 보시면 범야권 후보에서 김진태로 집중이 됐죠. 네. 그래서 30.5%가 나왔고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4명의 후보가 지금 좀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위상으로는 김진태 현 지사가 1위가 됐는데요. 범여권 후보 중에는 지금 이광재 전 지사가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봤더니요. 34대 30 정도로 한 4% 정도 차이로 뭐 우상호 정무수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광재 전 지사나 아니면 우상호 수석 모두 아직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그렇죠. 상태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 김진태 지사와 1대1 구도가 되면 아마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같은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는 비율이 46.2였고요.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42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 정도 앞섰죠. 당선 전망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4% 높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강원도지사 선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이기면 뭐 여러 곳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 리서치뷰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범여권 뭐 좀 이르긴 하지만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밝혀주시죠. 예. 지난 이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리서치뷰 자체 조사입니다.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뷰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기 후보를 일찍부터 조사를 해온 기관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범여권에서는 김민석, 조국, 정청래 순으로 나왔고 범야권에서는 장동혁, 유승민, 한동훈 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지층으로부터 얼마나 지지율이 나오느냐인데요. 범여권 후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김민석 27.5, 조국 19.9, 정청래 19.4 이렇게 나왔고요.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이 43.6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예, 차기 구도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어떻게 자리가 이제 재배치되느냐 뭐가 중요한데요. 특히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주목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밖에 있는 조국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소나무당의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당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네요.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 조국 비대위원장이
출연해서 그 자리에서 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중요하지요. 자,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 박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을 막겠다 이렇게 조국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남과 TK 같은 곳에서는 후보를 내겠다는 그런 의사도 보였는데요. 특히 기초의회의 다인선거구, 그러니까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오는 다인선거구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내서 꼭 당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의원은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그렇죠.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나 뭐 다 뭐 예,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고 조국 혁신당 당선자를 내겠다는 겁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자기 자신의 이제 지역구였던 사는 지금 관악구의 예를 들면서 민주당이 2명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1명이 되는데 그 1명을 떨어뜨리고 조국 당에서 이제 당선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호남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선을 돕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명 뽑는 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요, 득표율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순위, 마지막에 당선되는 쪽에서는 거의 1, 2% 안쪽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의힘 30%는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좀 난해합니다. 자, 이 조국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든 보궐선거든 이 선거에 반드시 나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빵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요. 최근 한동훈은 뭐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부산에서 한동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맞붙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밀려서라도 나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적 승부수를 한번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영배 의원 지역구 같은 데 나갔다가 민주당 후보에게 떨어지면 사실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부산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초에 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무죄 판결이 유력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광주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호남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해지거든요. 본인이 아마 나가겠다고 맘먹으면 복당만 된다면 뭐 경쟁을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계양을이 비게 되는데 여기 누가 갈지 지금부터 아마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최근 그 핫한 인기남 하정우 AI 수석 같은 새로운 인물이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계양을 지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죠.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2의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이게 딱 맞는 후보 아닌가 이렇게도 전망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부산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부산에 공천을 줄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김남기 박사님과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보이시죠? 이재명 따르잡기와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